풍요로움이 나와는 그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나에게 있어 명절은 드물게 찾아오는 소중한 기쁨의 날이었다. 지금도 내 머릿속엔 비록 가난했지만 즐거움이 묻어 있었던 어린 시절에 작고 소박한 집이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내 나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거친 투사가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하시며 홀로 우리 8남매를 키우셨다. 매일이 전쟁터 같았을 삶을 보내시면서도 엄마가 준비해 주시곤 했던 평소 우리의 저녁 식사는 보리밥 혹은 국수, 우동 같은 간단한 것들이었으나 고만고만한 나이에 우리 남매는 늘 저녁에 돌아오실 엄마를 밥대와 함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곤 했다. 배골게 하지 않겠다는 엄마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는 항상 허기졌다. 그러나 명절만큼은 모든 것이 달랐다. 우리 집 부엌에서도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기름 냄새가 섞인 분주한 손길이 오갔고 명절날 아침 차례상에 올라온 엄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은 늘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당시 매일 다라장사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오시던 어머니였지만 명절을 앞둔 며칠 전부터 장사를 끝내신 시간이 될 쯤이면 엄마의 손에는 작고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둘씩 딸려 들어왔다. 생각컨대 그 안에는 고기, 야채, 밀가루 같은 예측 가능한 흔한 명절 음식 재료가 담겨 있었지만 나에게는 마법의 보물상자 같이 보였다. 그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상상케 하는 풍요의 상징이었다. 엄마에게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일일이 캐묻지는 않았지만 검은 봉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대감과 벅차오르는 가슴을 선사했다. 다가오는 명절 그 하루만큼은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우리 남매들을 들뜨게 만들었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명절 전날 우리 집은 차례 음식 준비를 위한 잔치 한마당이 되었다. 엄마는 허리 아래까지 푹 꺼진 높이의 연탄불 옆에서 굽어진 허리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셨다. 딱히 부엌이랄 것도 없는 좁고 초라했던 흙바닥의 주방은 지글지글 붙여지는 전의 고소한 냄새와 국냄비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뿌연 김과 같은 것들로 생기를 되찾았다. 작고 거친 엄마의 손은 반나절 이상을 끊임없이 움직였으나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은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자식들의 배를 풍성하게 채워줄 기쁨이 넘쳐나는 듯했다. 명절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낸 우리는 평소에는 쓰지 않던 나무로 된 커다란 네모진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오신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 정신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기쁨과 따뜻함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힘들게 준비해 주신 음식은 생각보다 일찍 동이 났지만 평소 맛보지 못한 것들을 경쟁하듯 배부르게 먹은 이날은 하루 종일 변소가 만원이었다. 지금도 내 어릴 적 명절은 기름 냄새가 먼저 찾아오지만 명절 음식 한 접시 한 접시에 고봉으로 담겨있던 엄마의 사랑 역시 행복함을 가져다 준다. 어렴풋이 느끼게 된 당시 엄마의 행복은 칭찬이나 보상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소리, 식사를 즐기는 모습, 그리고 별탈 없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감사함에 뿌리를 두고 계신 듯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꾼다. 세월이 흐르며 자식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엄마에게 있던 부엌의 주도권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음 세대로 넘어갔다. 한때 명절 음식의 마술사였던 엄마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의 음식 맛으로 대체된 부엌의 한쪽 편, 조용한 그림자가 되어가며 당신의 에너지로 가득했던 부엌은 이제 서서히 낯선 공간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이제 나는 엄마의 것이 아닌 또 다른 나만의 부엌에 서 있다. 부엌은 언제나 엄마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공존하는 지점이다. 엄마가 만들어주셨던 음식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삶의 의욕을 낳게 한 사랑의 작은 기적으로 남아있다. 엄마가 주신 밥심은 우리 8남매를 모두 건강하고 잘 자라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 엄마의 음식,
그것은 당신의 희생과 정성이 빚어낸 사랑의 한 접시였다. 엄마의 부엌일은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엄마의 희망과 바램을 녹여낸 삶 그 자체로 보였다. 인생은 요리와 같다. 고비고비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 담긴 그 과정은 때론 힘겹고 고통스러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것을 기다리는 식탁과 그것을 나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 과정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어쩌면 엄마의 고난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짐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신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든 원동력이요. 그 시절을 빛나게 해준 젊음의 특권이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찾아오는 일하고 창조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지금 이 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겠다. 언젠간 가족들이 더 이상 나의 요리를 원하지 않을 날이 올 수 있고 나의 손은 반죽을 빚거나 무거운 냄비를 들기에는 힘이 붙일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어쩌면 나는 우리 엄마가 그랬듯 내가 종종거리며 바쁘게 생활했던 부엌에서의 분주한 소리와 기쁨을 갈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일지도 모른다. 견딜 만한 힘듦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으로 대체된다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약속된 서글픔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지금의 어려움을 끊어내려 조급히 서두르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엄마처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순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 찾아오게 되어 있다. 내가 부엌의 주인공에서 물러나는 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재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어쩌면 지금의 수고와 피로 그리고 때로는 짜증까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듦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쁨으로 기억될 것이다. 내 어릴 적 명절이 엄마의 맛있는 음식으로 남아있듯 내가 만들어주는 명절 또한 매 순간 흘러가며 내 가족에게 또 다른 추억을 쌓아줄 것이다. 이 순간들을 꼭 붙잡아야겠다. 이 시간은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순간이므로